연준 회장의 지명 속 트럼프가 숨겨둔 진실을 그냥 정치 뉴스로만 넘기신다면은 이번 파동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하락은 오로지 차트가 무너져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움직이고 있는 이유 자체가 바뀌었다는 신호 때문입니다. 이 연준 회장의 지명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비트코인, 금, 은, 이 세 개는 전부 다 동시에 밀려나는 흐름들 보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원래라면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비트코인은 디지털금처럼 버텨줘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같이 팔려서 무너지는 흐름들 등장하게 됐죠. 자, 이 말은 즉슨 시장이 현재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보지 않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고, 따라서 지금의 반등들이 계속해서 미약했던 이유 역시도 점점점 밑에서 사주는 힘들이 나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흐름 자체가 앞으로 하루 이틀짜리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준, 트럼프, 이 정치 리스크들이 한꺼번에 얽힌 순간부터 시장은 앞으로 정책 방향에 크게 요동치는 성격으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이 반등이 과연 정책적 리스크를 소화한 반응인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남은 충격의 앞부분일지, 이걸 잡고 가지 않는다면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리는 어디를 기준으로 보고 어디서부터는 정말 위험해질 수 있는지 딱 이 기준과 앞으로의 돈의 흐름들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작 전에 좋아요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이 좋아요 자체는 오늘 기준의 저장 버튼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먼저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중요한 흐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현재 시황부터 좀 라이트하게 잡고 시작해보자면은, 벌써 제가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 주요 지지선들을 비트코인이 돌파해내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비트코인의 상황 자체는 이미 깨질 만큼 깨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게 살펴봐줘야 되는 자리 속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전에 75K까지 내려오게 됐었을 때, 솔직히 75K까지 내려왔으면 이제 시즌 종료다, 이러한 이야기들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시즌 종료를 운운할 단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나왔던 반등들을 상승의 시작이다라고 믿기에는 근거도 너무나도 미약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현재 실시간으로 지지선들까지 무너뜨리고 있으니 이제는 점점 시즌 종료 시그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는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오늘은 우리가 더 이상 희망적인 반등 타점보다는 앞으로 차트가 보이는 반응들을 어떻게 좀 살펴봐야 되나, 이걸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다뤄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시장 자체를 반등이 아니라 반응 구간이라고 느끼셨다면은 댓글로 반응 한 번씩 딱 부탁드리면서,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우리 함께 짚어드렸었죠.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75K까지 왔다고 우리가 시즌 종료를 외칠 수는 없겠지만, 이 어제 당시에 78K까지 반등했던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격이 급락했던 이후에 나오는 데드캣 바운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가진 고유의 성질 자체의 반등이기 때문에 이게 뭐 상승장 회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 우리가 너무 희망회로를 돌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따라서 이 반등이 진짜 회복의 반등이었다면은 분명한 조건들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이 매수세의 거래량들을 동반한 채 현재 비트코인이 시즌 채널선이 있는 79.9K에서 최대 80K 이 사이를 완벽하게 돌파해서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지금 이것조차 뚫어낼 매수세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 현재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고 설명드렸던 거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실 텐데요. 그래서 결국 이 자리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더 75K를 리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드리면서 실제로 오늘 오전경에도 다시 한 번 더 이 75K 부근을 찍고 올라왔던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우리가 진입 자체를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스터디룸에 계신 분들께서는 미리 함께 공지 받았었지만, 저는 2025년도 4월 달에 형성했었던 대하락의 저점과 가장 최근에 일어났었던 대하락의 저점, 요 두 가지를 딱 이어서 우리가 빗각 하나 만들어 보면은 이 빗각 역시도 의미 있는 유동성들이 찍혔던 저점들의 기준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빗각 우리에게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오전경에 쭉 내려오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정확하게 이 빗각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었는데요. 자, 이렇게 15분봉으로 넘어와서 본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 지점 찍고 올라오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죠? 자, 따라서 이에 대한 진입의 근거
정도는 매우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여기서 딛고 지지가 일어나는 것까지 확인했을 때 저희가 함께 진입을 진행을 했었고, 그런데 매수세 자체가 크게 올라와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목표가 79K까지 바라보는 건 무리다라고 생각해서 이 목표가 자체를 저희가 좀 타이트하게 설정을 하고, 이 일목구름대 하단을 터치하게 됐을 때 전량 익절하면서 제가 요새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반응형 단타 매매,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안정적으로 마무리를 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제가 어제 잡아드렸던 기준들이 나는 실제로 좀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앞으로 이런 기준들 더 신중하게 분석해서 잘 가져오라는 의미로 제게 구독 버튼 한 번씩 좀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이렇게 기준을 함께 영상에서 설정을 도와드리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준들을 좀 참고를 하신다 하더라도 사실상 여기를 언제 딛고 일어설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뭐 몇 날 몇 시에 여기를 분명히 딛고 일어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사실상 그건 신이겠죠. 그래서 저 역시도 영상으로 기준을 계속 잡아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차트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요동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스터디룸 통해서 실시간 차트 분석 현황, 그리고 제가 실제로 대응하는 타점들 저는 이렇게 들어갈 예정이다 하고 일기장처럼 함께 좀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일기장 같은 내용들, 내가 차트를 보지 못할 때도 나도 함께 좀 참고해보고 싶다, 나도 다양한 관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첨부해 두었으니까요. 이거 둘 중에 그냥 아무거나 참고하셔가지고 링크 딱 클릭하시고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이 모든 실시간 참고 내용들 바로 보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어떤 가격들을 버리고 어디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함께 조금 맞춰보시면은 지금같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함께 기준을 맞춰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참고 내용들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차트 설명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갈 건데,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설명하려던 주요 지지 구간들이 벌써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1시간분 캔들이 아직 마감이 되기 위해선 30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대로 꼬리를 말려서 올려줄지 아니면 꼬리를 말지 못하고 그대로 밑에서 몸통으로 마감될지, 그거에 따라서 추가적인 사항들도 조금 변경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스터디룸 통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브리핑을 안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어찌되었건 지금 상황 자체를 우리가 딱 살펴보면은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결국 어제와 비슷한 위치로 다시 한 번 더 돌아와서 횡보하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했었던 흐름들은 이 런던장이나 미국장이 오픈이 되어야 그때부터 본격적인 변동성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나 이제 내일 기업들의 ETF 자금 흐름들, 이러한 것들도 함께 차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좀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영상 댓글 중에서도 이러한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이 가격이 내려올 거면은 그냥 74K대에서 마감을 하게 되지 왜 굳이 75K에서 자꾸 반등이 일어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75K 반등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함께 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을 했던 건, 만약에 가격이 74K까지 하락을 이뤄내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2025년도 4월 달에 형성했었던 저점, 이 저점을 완벽하게 깨트릴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유지해오던 추세 자체가 완전히 박살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 최악은 피하기 위해서 최후의 방어선으로 75K를 선택하지 않았나. 그리고 특히나 75K 같은 경우는 이전 대상승정의 눌림목 구간도 있었고, 이 자리에 시즌 채널선 등 기술적인 지지 구간들이 함께 존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75K에서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오전까지 더해져서 75K대의 리테스트가 결국 2번이나 이루어졌고, 지금은 그 리테스트 끝에 다시 한 번 더 하방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테스트가 반복되는 것 자체가 지지를 약하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영상들부터 꾸준히 말씀드리던 거는 결국 75K가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가 다음으로 기대해 볼 수 있었던 지지 구간들이 어디다? 바로 하단에 있는 채널선 70.8K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상 가격이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를 회복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힘들이 필요해지게 되고 훨씬 더 오랜 시간들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캔들 자체가 꼬리를 말아서 올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캔들의 마감이 꼬리를 말아 올리지 못한다면은 시즌 종료 시그널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작년의 시즌들을 생각해 보면은 원래 비트코인이 먼저 신고점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 알트 불장들이 찾아왔어야 됐는데, 이 사실상 비트코인이 혼자 독주를 달린 다음에 알트 불장이 찾아오기도 전에 가격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게 되면서 알트 불장이 세미 불장으로 끝나고 결국 한 사이클이 제대로 돌았나 하는 의문들을 저희에게 품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비트코인의 시즌이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기준을 저희가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이 70K 때까지 가격이 내려오는 것도 결국에는 사이클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에게 최악인가? 이러한 시각으로 차트를 좀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진다라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무리하게 주워 담기에도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물론 여기서 이 캔들이 꼬리를 말아 올려가지고 최소한적으로도 아까 저희가 함께 짚었었던 80K 때 여기를 돌파해서 안착 받아준다면 상승 회복 시작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나마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캔들의 마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 추가적인 사항들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스터디룸과 오후에 올려드릴 영상들에서 다시 한 번 더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인 흐름 들어가기 전에 이더리움 차트 딱 같이 함께 살펴봤었을 때 이 보라색 두 줄로 표시되어 있던 자리, 원래 어제는 이더리움에서 오더 블럭이 함께 겹쳐 있었던 자리였죠.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더리움은 대하락 이후에 곧바로 세력들의 매수 운조, 이 오더 블럭 자체가 형성돼서 지키려는 움직임들이 나왔던 건 사실이지만 결국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커플링장을 유지하고 있어 비트가 떨어지면은 이더리움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오더 블럭을 깨뜨리고 내려오기 시작했고, 이러한 기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숏 타점 단타로 진입하게 되면서 오더 블럭 하단에서 전량 익절하여 최종적으로 안정적인 마무리 진행할 수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하방의 가능성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고 열리고 있다라고 해서 방향성으로 숏을 베팅하시는 건 절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차트 반응들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내가 단타로 빠르게 치고 나오는 게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숏 타점 잡아보실 하겠지만 결국 이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어디서 반등이 튀어 올라올지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숏타점으로 무리하게 방향성 베팅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정말 삼가해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신 분들,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들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나는 아직 좋아요 버튼 누르지 않았다 하신다면은 이 이야기 저장하시고 꼭 나중에도 살펴보셔야 되니까 일단 지금 좋아요 한 번씩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설명할 게 많아서 이 차트에서 썼던 채널 같은 경우는 설명을 길게 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영상에서 보셨던 시즌 채널과 빗각들은 앞으로도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될 예정이에요. 따라서 이 채널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링크 통해 가지고 채널 딱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복분 링크를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고정 댓글 한 번씩 좀 참고 부탁드리면서,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미국의 돈의 흐름, 자,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이야기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미국의 돈의 흐름이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나아가게 될지 이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내가 매매를 할 때도 이 돈의 흐름을 읽고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지명됐던 새로운 연준 의장, 이 케빈 워시가 지명되면 코인 시장은 뭐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의문들 충분히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전제만 조금 깔고 시작하자면은, 저는 결국 매매를 할 때는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차트를 분석할 때는 차트의 비중 8, 뉴스의 비중 2를 두고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심리 자체는 차트에 먼저 반영이 되고 뉴스는 그 반영된 심리에 확실성을 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만 보고 매매를 진행하면 굉장히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큰데, 제가 이 시황을 굳이 이렇게 준비해온 이유는 앞으로 돈의 자금의 흐름들을 이해하고 있다면은 차트를 보실 때도 이 자금의 흐름들을 따라서 함께 움직여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면 좋을 내용이다 싶어서 이렇게 함께 준비를 좀 해왔고요. 자, 이 본격적인 흐름들 빠르게 들어가 봐서, 자,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미국의 돈의 흐름들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 지명은 현재 이 뒷배 속에 권력과 이권의 연결고리들이 함께 존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된 배경에는 장인인 로널드 로더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ST 로더라는 브랜드 아시죠? 그 ST 로더의 회장이 바로 이 로더고, 이번에 지명되었던 케빈 워시는 이 로더의 사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널드 로더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와튼 스쿨의 동창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첫 대선에 나올 때부터 이 로더가 정말 핵심 후원자가 되어주며 정말 막대한 자금들을 뒤에서 함께 지원을 해줬는데요. 이 로널드 로더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 미국의 민주당에서 한 달 동안 모았던 후원금보다 로더와 트럼프 파티에서 모았던 하루 모금이 훨씬 더 컸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묘사될 만큼 파급력이 큰 인물인데 현재 이 세 사람은 삼각동맹이 맺어져 있고 깊은 연결고리들이 한꺼번에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워시가 최근에 로더의 4위로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 워시는 어떤 사람이 됐다? 트럼프의 최측근 가문 라인에 들어간 사람이 되게 됐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40년간의 연준을 함께 뒤돌아봤을 때는 그동안 연준은 이 학자 출신들, 이 사람들이 연준 의장 자리를 그동안 계속해서 맡아왔는데 그런데 지금 워시가 지목되면서 어떻게 됐다? 정치 이해관계와 가문의 이익이 맞물리는 인사가 들어오게 되었다. 한마디로 40년간 유지해왔던 흐름들의 큰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어떤 것이냐? 이 권력 구조가 형성된 이유는 바로 그린란드의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이 권력 구조가 움직이게 된 실질적인 목적 중에 하나로 계속해서 이 그린란드 개발의 시나리오들이 언급이 좀 되고 있고 지금 이들이 원하는 건 그거죠. 이 그린란드에 댐을 건설하고 그로 인해서 수력을 발전하게 되고 이 수력 발전 등으로 전기들을 생산해서 이 전기를 활용해 알루미늄을 제조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알루미늄들은 결국 무기 부분에 활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만 보더라도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거대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사실상 진행을 하려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 자금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학자 출신의 연중 의장들을 가져다 놓게 된다면은 트럼프의 계획에는 당연히 큰 차질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돈을 유리하게 굴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케빈 워시를 지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는 연준이 그 자금을 도달하는 뒷배처럼 움직인다. 한마디로 정치적 연준처럼 움직일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케빈 워시가 지목이 됐는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케빈 워시가 지목된 그 순간부터 코인의 가격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케빈 워시가 지목된 이후로 왜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들이 등장을 했느냐? 과거의 워시는요 굉장히 매파적인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뭐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경제가 망가진다 이런 원칙론을 고수하는 사람이었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그런 사람이 지명이 됐다고? 그러면 시장은 긴축 공포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워시의 행보들을 조금 같이 함께 살펴보면은 이 AI에 대한 생산성 논란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 돈을 푼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은 덜 올 수 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너무 금리를 내리지 않아서 지금 시장이 경제들을 다 망치고 있다. 이런 비판적인 의견도 내고 결국 비둘기 쪽의 명분들을 함께 더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다? 트럼프 맞춤형 비둘기로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사실상 케빈 워시가 지명됐다라는 사실보다 앞으로 케빈 워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10년적 원칙주의자 한마디로 매파로 돌아가느냐 아니면은 트럼프 목적형 비둘기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느냐 이 두 갈래에 따라서 코인 시장의 흐름들이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게 확인되려면은 이 대차 대조표 축소 이것들을 언급을 하는지 아니면 금리 인하를 더 강하게 외치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좀 체크해줘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잘 따라오고 있다는 증거 하나로 댓글로 반응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결국에는 지금 이 흐름들 이 케빈 워시의 태도들이 앞으로 왜 그렇게 중요해지냐 왜냐하면 이 시장 자체가 워시를 안정형 통화 관리자가 아니라 정치 목적형 인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의 워시의 발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젊은 세대에게 금이라고 칭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줬었지만 결국 이 정치 목적형 인물로 인식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위험자산처럼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보다는 이 정책과 정치 리스크에 민감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훨씬 더 커져서 이전과 다르게 정책 변화 구간에서 변동성이 더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동성의 양보다 이 성격들이 먼저 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영상에서 계속해서 지금 언급드리고 있는 로더와 트럼프, 이 워시의 삼각구조의 핵심은 바로 이건 게 시장 전체에 앞으로 고르게 돈이 풀린다라기보다는 특정 목적을 가진 산업에 꽂히는 돈,
한마디로 정치적 프로젝트의 중심에 유동성이 먼저 돈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그쪽으로 먼저 돈이 흘렀다가 그래서 그 다음으로 코인 시장에 돈 일부가 흘러들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한마디로 뭐다? 이 트럼프 기조에 맞춘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면은 시장이 풀릴 코인 돈들이 바로 한 번에 강력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강한 생성 랠리들을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게 되는데, 결국 이 정치적인 연결 쪽에 먼저 반응들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이전만큼의 큰 변동성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드린 내용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은 딱 그거라는 거예요. 이 비트코인 시장의 국면들이 바뀌게 되고 돈의 자금들이 정치적인 투자 사업금, 앞으로 이 정치를 치중해서 움직이게 되기 시작한다면은 특히나 지금의 시장은 더욱더 큰 혼란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뉴스만 보시고 베팅을 하셔도 안 되고, 테마 하나만 믿고도 우리가 바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들 제대로 딱 잡아 놓으신 다음 이 기준들을 토대로 우리가 반응형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코인 시장은 CPI 하나만 보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이 트럼프, 로더 가문, 그리고 케빈 허시가 움직이는 정치적 돈의 흐름들을 같이 봐야 되는 시장들로 바뀌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무리한 방향성 베팅, 희망성 롱 포지션 수집, 무조건적인 풀숏,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삼가해 주시고 내가 실시간으로 함께 좀 체크를 하면서 정치적인 흐름들이 조금 안정성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내가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해 주는 게 조금 더 중요한 장세이다. 자, 이제 만약 연준이 정말 정치적인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또 한 번의 국면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그때 가면은 디지털금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정치적 리스크에 더욱 크게 흔들리게 될지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위험성이 있으니 오늘 저희가 함께 잡았었던 이 기준들, 여기가 무너지면은 70.8K까지도 우리가 내려가 볼 수 있고, 결국 지금 조금 안심하기 위해서는 80K 넘어줘야 된다. 이 기준들만 확실하게 챙겨 가셔서 이 기준에서 반응이 오게 됐을 때 그때만 우리가 반응형 단타 매매 진행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저희가 추가적인 사항들은 스터디룸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제가 꾸준히 업로드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